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 부심법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학원 오후에 대관이 있는 날이라서 수업은 1시 반에 종료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자, 이제 35테마가 있는데요. 이 35테마는 부심법에서 이제 그 신고제 3가지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는 그런 테마이고요. 여기다 우리 별 3개만 해주시고 4개를 할게요. 4개. 보통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2개 내지 4문제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출제되고, 여기는 이제 1문제 나오고, 여기도 1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좀 다 들어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뭐 다 들어와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국적으로 하고요. 신고 의무자는 이제 이쪽 라인이 좀 많이 중요하죠. 누가 의무자냐, 이쪽 라인이 전체 다 중요한데, 일단은 그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 경우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신고만 개공이 의무자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개공이 의무자이다. 그러면 나머지 신고는 개공이 의무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을 좀 잠깐 넘겨보면 허가제가 2개가 있는데, 이 허가제 2개도 의무자에 누가 없어요. 지금 개공이 없잖아요. 그럼 개공이 의무가 있는, 개공의 의무가 있는 신고는 only 뭐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밖에 없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컨대 이제 그 개공 있으면 무조건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국가 등이다. 이러면 국가도 신고를 해야 되고, 개공 없고 국가가 당사자가 아닐 때는 최후에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거래 당사자. 요 이제 순서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관청은 물건 소재지 시군구를 이제 신고관청이라고 얘기하고, 사무소 소재지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물건 3가지가 뭐죠? 물건 3개가 뭐예요? 토, 건, 지에 대한 계약 2개. 계약 2개는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을 신고한다? 매매와 공급 계약을 신고한다. 작년 이제 36회 본 시험에 그 어떤 문제가 이쪽에서 나왔냐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느냐, 이게 이제 36회 본 시험 문제예요. 이제 박스 주고 고르는 문제 중에 토지 임대차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만? 매매와 공급 계약만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임대차는 뭐만 신고하는 거냐면, 무슨 임대차만?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만 신고하는데, 이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그러지는 않고 주택임대차 신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30일 내에 해야 되고요. 신고하는 방법은 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문 신고, 방문 신고. 요 방문 신고는 다른 사람 보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대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 신고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얘는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 얘는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도 따로 별 하나만 잡을게요. 3번에 보면 전자계약 체결 시 신고 간주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요거는 2번하고 3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2번은 뭐고 3번은 뭐냐면, 2번은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게 2번이고, 3번은 무슨 계약을 체결을 하기만 하면,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기만 하면 그냥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뭐 이런 제도예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중에서 편리함을 좀 본다면 어떤 게 더 편리하겠어요? 3번이 당연히 편리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거니까. 관청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하게 되겠고, 발급. 신고 필증 발급되면 매수인은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얘도 작년 본시험에 36회 때 뭐라고 냈냐면 거래 그 당사자 뭐 혹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거민 의제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신고서 내기만 하면 거민 의제된다. 어때요? 응? 자, 여기 다시 신고서를 내서 관청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 신고가 적당한지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뭐를 발급해 주죠? 신고필증. 그럼 신고필증이 나와야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근데 작년에 뭐라고 냈냐면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서를 갖다 내기만 하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지. 그러니까 신고서 낸다고 해서 거민 의제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신고필증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좀 달리 말하면 신고가 수리가 되어야, 그렇죠? 신고가 수리가 되어야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거민이 의제가 되는 거다. 요 밑에 길게 된 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같은 거를 미액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허위 신고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 이 허위 신고 들어가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받게 되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제 500짜리 과태료는 뭐 요구 조장 방조라든가 신고를 늦게 했거나 안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00 과태료고요.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짜리 과태료는 무슨 신고했을 때를 말하냐면 거짓 신고를 했을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허위 신고하고 거짓 신고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이 허위 신고, 거짓 신고 요 차이점 뭐예요? 얘는 거래 자체가 없었고 신고 들어가는 거. 거래 계약 자체가 없는데 신고 들어가는 거. 얘는 계약은 있는데 업이나 다운해서 신고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건. 자,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제도는 전국에서 시행되고요. 외국인만 이 신고를 한다 그래서 얘는 그 특례제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외국인 등의 특례제도, 여기서 특례라는 말은 왜 붙인 거냐면 한국 사람은 이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의미로 특례 신고를 하고요. 외국인만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계약, 그다음에 계약 외, 그리고 요거를 계속 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적이 변경이 되었지만 부동산은 계속 소유하려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약 외, 계속 보유, 요 세 가지가 말하자면 그 외국인 특례 신고의 어떤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할 때 이 계약은 부동산, 그러니까 토건지에 대한 그 취득을 할 수 있는 원인 계약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매매도 있고 공급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계약 교환, 증여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외국인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도 무슨 신고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건지를 매매와 공급했다. 그러면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짜리? 30일짜리. 그럼 두 가지 계약이 남잖아요. 무슨 계약이 남죠? 교환하고 증여가 남는데, 교환 증여를 체결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고? 외국인 등의 특례 신고. 이거만 하면 되는데, 요 날짜는 며칠이다? 60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매매 공급은 며칠? 30일, 교환 증여는 60일, 뭐 이렇게 이제 가고, 계약 외 뭐 상속, 뭐 경매, 판결 뭐 이런 것들은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신고 들어간다? 6개월. 그다음에 이제 국적 변경, 계속 보유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역시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국 사람이 신고하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외국 사람이 신고하는 게 더 많아요? 외국 사람이 더 많지. 왜냐면 외국 사람은 이것도 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보면, 얘는 방문 신고의 방법도 있고요. 방문 신고, 가서 하는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적인 어떤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신고 확인증이라는 걸 발급을 하게 되고,
매매 공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도 이거는 해야 된다. 정리하면 이제 이러한 문장이 가능하겠죠. 매매와 공급은 무슨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달리 말하면 30일짜리 신고 대상이고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특례 신고는 제외한다. 요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신고를 2번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60일짜리 신고를 안 하면 얼마가 태료냐면 300. 6개월짜리 신고 안 하면 100.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외국인 제도는 사실 요 표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진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있는데 일단 뭐 둘 중에 하나에서 내요.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에서 내든가 아니면 요거로 내든가 둘 중에 하나.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일단 지역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국적으로 하는 신고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신고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신고를 하는데 그 일부 지역이 특특시군 자치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데 맨 앞에 특이 뭐라 그랬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세 번째 시는 보통시, 뭐 그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거 아닌 시. 그리고 군 지역이 어디랑 어디 있는 지역이에요? 광역시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군 지역. 작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경상북도에 있는 군 지역, 이게 이제 36회 본시험 지문이에요. 경상북도 안에 있는 군 지역이면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경상북도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군 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치구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밑에 있는 구를 우리 자치구라고 하냐면 특별시랑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우리 이제 자치구라고 한다. 그러면 정리하면 서울특별시는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이다, 아니다? 이다. 서울특별시 전역이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이다.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개공 아니고요. 외국인도 신고해야 되고 신고 간청은 똑같고 보증금은 얼마 초과하거나 6천 초과하거나 월차임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35회 때 세종특별자치시 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신고 지역이죠. 근데 얼마에 얼마라고 줬냐면 6천에 30이다 이렇게 준 거야. 6천에 30 정확히.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아무것도 초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1000에 50이다 그러면 어때요? 신고해야 되겠지. 그죠? 하나라도 초과하니까. 요 하거나라는 거는 요거든 하나만 넘어가면 신고해야 된다. 요거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얘 똑같아요. 방문 신고 뭐 이런 방법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그리고 여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전자계약 체결 시 신고 간주한다. 이 얘기는 두 가지에만 지금 붙었잖아요. 여기랑 여기에만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전자계약도 제한이 좀 있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거래라는 것이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을 신고하는 거죠? 교환하고 증여 쭉 내려가 보니까 전자계약은 없잖아요. 그럼 현재 전자계약은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은 할 수 없다는 거야. 교환과 증여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매매, 공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것만 전자적으로 현재 가능하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전입신고라는 거 있죠. 요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는 당연히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했다. 그러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에서는요. 전제가 좀 있어요. 우리 쉼표 한번 찍고 단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그 계약이 원인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확정일자니까. 그러면 뭐를 좀 내야 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겠어요. 임대차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 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서 원본 제출 하남 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신고 온 사람 손바닥에다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계약서가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겠다. 그리고 주택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면, 주택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면 과거에서부터 무슨 신고를 해왔냐면 임대차 신고를 해왔었어요. 우리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요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부신법에 의한 이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여기는 거짓 신고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다 중요 표시 해주시고, 단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조금 달라요. 허위 신고, 다시 말씀드리면 허위 신고는 계약이 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들어가는 게 허위 신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신고는 내용을 좀 속였다는 뜻이고, 허위 신고는 임대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신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제재가 100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세. 얼마? 이건 3천으로 간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간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 3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어서 허가제가 또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우리 여기도 4개 할게요. 4개. 여기는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여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2개에서 많이 나오면 4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2-3개 정도는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허가제, 오른쪽 허가제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왼쪽 허가제는 누구만 받는 허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외국인만. 그럼 이제 오른쪽 허가는 누구도 허가받고 누구도 허가받고 내외국인 모두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누구만 허가를 받는, 외국인만.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미리 정해놓고 5개의 구역을 정해놓고 외국인이 토지 취득하려면 허가받아. 이게 이제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허가 구역은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군, 문, 천, 생, 야.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해요.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군문, 전생야. 이거 좀 암기하고 계시고, 오른쪽은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이제 소위 말하면 지정의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토허제는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 세부 요건은 모두 이퀄 지가의 상승을 아니면 하락을,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요거 밑에 것들 다. 그러니까 요 기억에서 미음번까지 일일이 다 그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토어제 지정이 요건이 되는 거죠. 토지용 계획이 새로 만들어진데 뭐 당연히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뀐대요. 당연히 엄청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행위 제한이, 그러니까 뭐를 못하게 하는 제한이 뭐 되면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완화, 좀 느슨해지거나, 제한이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혹은 해제되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완화를 뭐로 주면, 강화로 주면 오히려 지가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개발 사업 당연히 이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네, 1번 국장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투기 우려가 있어서 우리 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 친구들이 이제 지정권자니까 권한을 얘네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지역. 그러니까 뭐 가령 그 반도체 단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있잖아요. 뭐 정통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국토부나 혹은 이제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뭐 이런 그 흐름이고요. 둘 다 사전허가 똑같아요. 의무자는 왼쪽은 외국인만 허가를 받는데 오른쪽은 내외국인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증여 계약이 들어간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무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근데 오른쪽은요, 유상계약만 우리 허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르죠. 여기는 무상도 포함, 여기는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얘도 좀 달라요. 그 토지 취득하는 계약인데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에요. 매매, 교환, 증여 전부 무슨권을 우리 얻을 수 있는 그 원인 계약들이죠. 소유권. 이건 온리 소유권. 근데 여기는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권도 허가의 대상이 되냐면 지상권. 지상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상권이 말하자면 유상으로 설정되어진다. 지상권이 유상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그럼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왼쪽은 그러면 지상권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허가 방법은 뭐 전자적인 방법 다 있고, 외국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며칠 안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냐면 15일 안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5개 군문천생야 지역에서 1번의 경우만 며칠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죠. 30일. 근데 이 30일을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연장. 그래서 며칠 최장 60일까지. 그 1번 지역이 뭐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장 며칠? 60일. 나머지는 무조건 15일 안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른쪽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무조건 다 15일인데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5일 안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15일 안에 원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한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특례 제도고, 이 특례라는 거는 너도 나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그렇다라는 거 일단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제도의 관계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이 제되고, 역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얘도 잘 나오고요. 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내용들 거민과 농지증과 이런 건 다 의제가 되는 거죠. 허가 제도가 이거랑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복되면 상호 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가 제도가 중복되면 2번 다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 번만 받으면 나머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시험 지문에 이게 중복된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랑 겹쳐 있는 경우라는 거, 문장을 빨리 파악해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 허가제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 2년 2천, 2년 2천, 이거 좀 중요하고 2년 2천. 그 다음에 일명 토허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 요거 줄여서 2년 30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속 출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를 좀 출제를 잘하냐면 이 토지 가격이 뭐냐를 아주 잘 물어보는 편인데, 30% 앞에 붙는 이 토지 가격 있잖아요. 이게 실거래가를 기준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뭐 기준하냐면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라는 거. 이거 아주 잘 출제가 되네요. 자, 이제 큰 흐름에 개관은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테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얘도 별 3개 잡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에서 4개까지 나온다 했고요. 자, 신고 대상 물건과 계약. 여기서 물건 3개는 아까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토, 건, 그리고 지. 토건지에 대해서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신고해야 된다.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매와 공급. 자, 그러면 여기 매매하고요, 여기 매매하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여기 매매하고 여기 매매를 좀 차이점. 뭐 보시는 거예요? 책 보시는 거야? 이거 보시면 안 되나? 제가 지금 이거 질문 드리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제스처를 취하셔가지고, 이 차이가 뭐예요? 매매하고 이 매매하고 차이점. 이런 거 잘 맞추시던데 반장님이. 남들 못 맞히는 거 이런 거.
특이한 거. 응? 이 매매하고 이 매매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거랑 차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거야. 일반적인 매매고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네. 차이점. 응? 중고냐? 중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 근데 이거는 중고는 아니지. 네, 근데 정답을 맞추셨어. 이게 뭐냐면 전매 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매매 계약은 등기 치고 넘어가는 거고 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동산이 되어가고 있는 지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거 두 개를 부동산이라 그러고 얘를 등이라고 표현해서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등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거야? 등기 없이. 그래서 얘를 전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따 이제 그 뭐 지문에 보면 매매 계약도 나오지만 공급 계약도 나왔고 무슨 계약? 전매 계약도 나오니 이 전매 계약은 지위에 붙이는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랑 얘는 그러니까 요 공급 계약 VAT 여기도 VAT VAT가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이 됩니다. 공급과 전매 계약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택법이죠.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받은 지위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이렇게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라도 제가 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자리에 건축법이 나오면 X, 건축법이 나오면 X다. 요거는 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주택법까지는 나와도 되는데 건축법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걸 조금 그 공법적인 영역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의 수가 세대수, 호, 이게 몇 세대 몇 호 이상? 30세대 30호 이상이고요. 그거 미만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그 세대수로 따지면 30세대 30호 이상의 공급계약만 신고 대상이고 그 미만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 이 법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가든가 뭐 아니면 뭐 대리인을 보내든가 뭐 하면 되는데 위임장 같은 게 여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개공의 신고를 우리가 누가 대행할 수 있냐면 소공이 대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에 한해서 무엇만 우리 그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 신분증. 여기서 신분증은 누구의 신분증? 신분증만 이라 했잖아. 누구의 신분증? 개공 거 아니면 소공 거? 소공 거. 항상 가는 사람 신분증. 요거는 신분증만 제시한다. 그럼 위임장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개념. 해제 신고. 해제 신고는 두 사람이 이제 있는데 당사자가 있고 개공이 있잖아요. 근데 해제가 됐다는 게 뭐예요? 원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그거를 뭐 해야 되고? 해제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며칠 안에? 30일. 이건 의무고. 그리고 개공은 요 해제 신고를 손님들이 원한다면 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여기다 별표 하나 해줄게요. 다른 제도의 관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매수인은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신고만 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교부받아야 신고필증 발급받아야 발급 시 거민이 의제되는 거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서 농취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농취증은 어디 가서 받죠? 혹시 아시나요? 시구, 읍, 면에 가서 받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 가서 하지? 여기 얘는 시구, 읍, 면. 얘는요? 조금 전에 봤잖아. 우리 5분 전에. 시군구. 그리고 관청이 다르잖아. 관청이 다르니까 서로가 무관한 제도다. 달리 말하면 뭐를 받았어도 농취증을 받았어도 뭐는 해야 되고 신고는 해야 되고 반대로 뭐를 해도 신고를 해도 농취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별개다. 무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요거 채색 아주 중요한데
허가를 받았다고, 뭐 토지거래 허가든 외국인 허가든 아무튼 허가를 받았어도 뭐는 당연히 해야 되냐,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사전 허가를 받고, 한번 적어 드릴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사전 허가가 떨어지면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야. 맞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허가가 무슨 허가냐면 계약을 그래 해 라는 허가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받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을 했어요라고 하는 신고는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지. 이걸 안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관청에서는 허가만 해주고 신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허가해줘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라는 것은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와 공급 계약의 경우에는 특례 신고는 제외한다. 이 특례 신고는 교환하고 증여만 하니까, 그렇죠? 예, 요 외국인 신고까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 다른 제도의 관계, 이것도 많이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신고 사항이 있는데 요 신고 사항에서는 별다른 거 없고요. 요거 실거래 가격만 하나 기억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관청에서 아는 거를 신고한다, 아니면 모르는 걸 신고한다. 모르는 거,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그럼 관에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이 중 뭘까요? 요거. 너네가 얼마에 거래했지? 이런 거. 왜냐면 이걸 알아야 과세하니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출제하지 않아요. 여기 이쪽은. 요거 원리만 알고 계시고, 문제는 여기가 좀 중요한데, 주택을 그러니까 주택을 법인이랑 개인이랑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법인도 주택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개인은 당연히 살 수 있고, 근데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 계획, 취득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써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안 따진다는 게 중요해요. 실거래가를 안 따진다는 거야, 법인은. 그러면 개인은 따지느냐? 개인은 딱 보니까 따지네. 실거래가가 얼마 이상일 때만, 6억 이상일 때만 뭐하고 뭐를 써내면 되겠어요?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 뭐 이거 이제 써내면 되겠죠. 아니면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무슨 지역에서는 이것도 역시 써내야 돼. 규제 지역에서는 이것도 써내야 되는데,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디랑 어디를 규제 지역이라고 해요. 투기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이렇게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요거는 뭐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은 기본적으로 써내는 게 맞는데, 어떤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써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 이런 조건이 붙으면 써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서류는, 이 증명하는 서류는 아무 때나 써내는 게 아니라 언제만 써내느냐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이걸 써낸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만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대출로 대체할게요. 대출로 할게요. 그럼 이게 계획이에요, 증명 서류예요? 나는 그 잔금을 대출로 충당할게요. 이렇게 대출로. 이건 계획이에요, 증명 서류요? 계획이지. 그럼 증명 서류는 뭐겠어요? 어디서 받았는지. 그러니까 대출을 너 받는다며, 어디서, 은행에서 받았는지, 뭐 보험회사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뭐 큰아버지한테 대출을 받았는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어디에서만 내라 이거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런 데서는 속일 수가 없겠네. 그렇죠? 그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거. 토지는 아직 우리 본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역을 좀 기억해 주세요.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은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역시, 인천은 수도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종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우리 고양시는 어디에 들어가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 고양시는 당연히 수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 수도권 등에서는 땅 가격이 비싼 지역이에요? 아니면 싼 지역이에요? 수도권이 일반적으로. 비싼 지역인데 여기는 또 왜 1억 원이라고 해놨느냐? 웬만하면 이거를 내 이런 뜻이고, 그럼 시골에서요? 시골에서 6억 원이면 그렇게 뭐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특히 시골 땅 6억이면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시골에서는 웬만하면 안 받아도 돼. 웬만하면 이거 가꾸지 말아도 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수도권에서는 웬만하면 내 이 개념이고, 수도권 외에서는 웬만하면 내지 마 이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기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우리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여러분, 토지, 건축물도 있지만 임목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목이랑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 임목 같은 것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임목이 중개대상물이지만 신고는 안 하잖아. 그래서 모두 다 이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1번에다가 별. 2번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한 개공은, 자 여기 보면 개공이 주어잖아요. 예, 근데 개공이 중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신고 대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신고를 해야 돼? 반드시 개공해야 돼. 그렇죠? 반드시 며칠 안에 해야 돼? 30일 안에 신고서를 작성. 이 신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야? 개공이 작성해서 우리 물건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화살표 해주시고, 이거 개공 단독으로 아니면 당사자들하고 공동으로? 단독. 그래서 개공 단독. 예.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 들어간다. 예. 2번에다 또 별.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는 자 여기는 개공이 중개했다라는 조건이고, 여기는 당사자라고 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3번에서는 누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전제예요. 개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당연히 당사자가 해야지. 당사자가 기간은 똑같아요.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신고 완청에 하는데, 자 여기서 개공이면 단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단독. 근데 여기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거래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신고하는 게 맞아? 공동신고 원칙. 그런데 일방이 신고를 뭐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슨 신고도 가능하다? 단독 신고, 혼자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3번 문항 옆에 중요 표시 해주시고, 제출 서류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이 제출 서류가 2월에, 올해 26년이죠? 2월 개정 사항이라서 우리 이 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공동 신고하는 경우와 단독 신고하는 경우로 한번 나눠볼 건데, 공동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누구랑 누가 같이 신고 들어가는 거지?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면 제출 서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같이 하는 거잖아. 매매 계약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서를 같이 작성을 해서 같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출 서류가, 첨부할 서류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겠다 없겠다? 응? 어차피 둘이 똑같이 하는 거잖아. 매도인도 하고 매수인도 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청에서 얘네가 합의하에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신고하니까 뭘 받을 게 없지. 예, 그래서 없어요. 여기는 없어. 공동으로 하면 제출 서류는 없는데, 단독 신고는 언제 하는 거냐면 밑에다 한번 적어요. 단독 신고는 언제 하는 거야? 일방 거부 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관청 공무원이면 의심을 좀 해봐야 돼, 안 해봐도 돼? 무슨 의심?
아주 좋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또라이인지를 보는 거야. 얘가 계약도 안 됐는데 괜히 와서 신고하나?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야지. 이제 뭘 받아야 된다 생각해봐요. 지 혼자 계약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겠어? 계약서. 좋아요.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거래계약서 원본 아니면 사본? 응? 원본, 사본. 잘 생각해봐요. 원본 아니면 사본? 원본. 원본은 더 중요한 데 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데 어디? 아니, 이 신고보다 더 중요한 곳. 원본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곳에 내야 돼. 등기할 때. 이 원인 서류니까. 네, 그럼 여기는 뭘 갖고 가야 돼? 4번. 계약서 원본을 내면 안 돼요. 원본은 등기소에 갖다 줘야지. 왜냐면 등기소는 4번 가져가면 안 해주거든. 아예 접수 자체를 안 해주니까. 얘는 그냥 증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4번. 그 다음에 또 지 혼자 이렇게 주장하고 이 계약서도 혼자서도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또 받아야 되겠어? 응? 뭘 납입한 거? 뭘 주고받은 거? 계약금.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계약금, 증명서류. 계약금 주고받은 서류. 계약금 증명서류라는 게 뭐냐면 그 통장으로 뭐 보통 계약금 주고받잖아. 그럼 통장 사본 같은 거 내? 뭐 이런 거고요. 요번에 이제 뭐가 이제 늘어난 거냐면 사실은 이게 늘어난 거야. 단독 신고 사유서.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채색을 좀 잡으시고 올해는 이게 부신법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이거 만약에 올해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장 지집니다. 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안 나오면 장 지진다. 예. 자, 같이 하면 제출 서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응? 왜 없다? 제출 서류 왜 없다? 아니 뭐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확인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서로 계약금 주고받고 다 했다는데 뭐 확인할 거 없고 혼자서 와서 신고하면 이런 거 다 받는다. 예,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요 3번도 별표 한번 따로 해주시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고서에 얘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그 신고서에는 같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신고서를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갖다 내는 거를 같이 내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도장만 같이 찍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제출은 누가 한다? 일방이 한다. 자, 그러면 지금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제출은 일방이 했어요. 그럼 이게 공동신고예요? 단독신고예요? 이거 공동신고야. 왜 공동신고예요?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단독신고라는 건 뭐냐면 신고서에 혼자 도장 찍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이제 개념이 다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4번도 별표. 이때 제출 서류 있다 없다? 없다. 공동신고 들어가니까 이것만 같이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돼요. 5번. 개공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하여 우리 이제 그 공동 중개했다면 이때는 공동 신고해야지. 그죠? 같이 개공이 공동 중개 들어갔으니까. 6번 지방자치단체가 자, 우리 부신법 문제에서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지자체로 읽지 말고요. 뭐라고 읽어주면 더 좋아요? 국가 등으로 읽어주세요. 읽을 때, 요 무슨 지자체나 아니면 무슨 공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공사로 읽지 말고 그 국가 등이구나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국가 등이 개공의 중개 없이 그럼 개공의 중개 없이 토지 매수를 했대요. 그러면 일반 사인과 국가가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은 거야?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여기 단독이면 국가 단독이에요. 그렇죠? 정의 제출 6번도 별표. 자, 이 사례에서 개공이 중개했다면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개공해야지.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개공. 왜냐면 우선순위가 개공이 가장 높으니까. 7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면 국가도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히 국가도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 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단독. 국가는 제출 서류, 첨부 서류 있고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국가가 뭐 업다운을 쓰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낼 거 없죠. 8번째 요거 별표 한번 해주고, 정확히는 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때 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요게 36회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36회 때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 이렇게 출제했어요. 물론 틀린 지문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그건 X지.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9번 소공은 개공의 의무를 받아서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공은 뭐만 보여주면 된다. 신분증명서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이 없는데, 이게 보면 이 제출을 대행한다라는 것이 방문의 방법과 전자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소공이 제출 대행하는 거가 방문으로, 아니면 이 전제가 방문 전제 아니면 전자적 신고의 전제예요. 당연히 방문만 전제하는 거고, 전자적 신고는 이게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는 비대면 방식이니까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문 신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10번까지만 볼게요. 소공 및 중개보조원은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신고 의무자는 누구 되는 거냐면, 우리 이제 개공이죠. 그 다음에 국가죠. 그리고 당사자. 그래서 개국당이라고 시작하는 약자만 쓸게요. 개가 뭐예요? 개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의무자고, 그 다음에는 국가 등. 가장 마지막에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래 당사자. 이렇게 해서 개국당. 얘네만 되는 거예요. 소공하고 중개보조원은 신고 의무자가 소공이랑 중개보조원이라는 타이틀 안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